오늘 PD 서밋 1차, 2차 다 떠나셨고 이제 3차 예약하신 분만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3차로 다 출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늘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 가실 거죠? 네, 이렇게 꿈을 가지면 참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제 강의 부제가 드림 메이커, 맨하티크 통해서 꿈을 찾고 또 꿈을 찾아주고 또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또 셋째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이 생물체는 살아갈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세계도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더하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벌을 보시면 이 한국에 있는 벌이 아니에요. 얘는 열대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벌이거든요. 이 벌을 딱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꿀 생각나십니까? 클린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우리 허땡숙 사장님이 클린하기 전에 이런 몸매가 아니었나? 근데 클린하고 나서 완전 S라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벌이 꿈이 있어요. 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나는 날고 싶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은 개미처럼 나는 걸어 다니고 싶지 않다.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도 싶지 않다. 나비처럼, 잠자리처럼, 새처럼 나도 날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 호박벌은 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꿀을 모으고 싶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 벌은 먼 곳까지 이렇게 날아가서 꽃을 찾아가고 기어코 꿀을 모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벌 이름이 호박벌이거든요. 이 호박벌은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데 꿈이 있다, 날고 싶다는 꿈. 근데 이 날기 위해서 이 호박벌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 1초에 날개짓을 250회를 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죠. 1초에 250번. 그냥 푹 하고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요. 250번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이 벌은 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 호박벌은 200km까지 꿀을 찾아서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호박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과 연동시켜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호박벌처럼 신념이 필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집념과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호박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찾는 것이다. 예. 정말 우리 꿈은 실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일생을 바칠 만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도 자문에 보면요, 꿈과 비전이 없는 국민은 희망이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을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도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대는 큰 꿈, 대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소박한 꿈도 괜찮고 큰 꿈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꿈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룬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겁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룬 거죠. 그처럼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저에게 아주 영감을 주는 이런 몇 분들을 좀 소환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요, 카일 메이나드라고 하는 분요. 이분은 1986년도에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자기 부모가 끊임없이 꿈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서 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취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드림메이커가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카일 메이나드가 첫 번째 한 일이 레슬링에 도전한 거예요. 레슬링이라는 운동은 여러분 다리가 없이는 못해요. 팔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슬링에 도전을 했는데 이분의 목표와 꿈이 뭐냐면 한 번 이겨보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레슬링 선수와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지는 거죠. 30번 지고 35번 지고. 그런데 36번째 한 번 이겼습니다. 그 한 번 꿈을 이룬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풋볼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역도를 합니다. 이종 격투기에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를 등반을 했습니다. 기어서. 자, 오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 잘 아시죠? 중학교 때에 다쳐가지고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한 강영우 박사 있잖아요. 절망과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을 때에 정말 꿈을 심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나중에 아내가 되었고 결국 미국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 한국에서 최초의 명인 박사가 되었고 나중에 백악관의 장애인위원회에 정말 특별 보좌관으로서 11년이나 근무를 하게 되는 정말 꿈 하면
또 우리 한국인에게 이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한 권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하는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죠. 그리고 데비드 벤구리온, 이분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시온주의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랑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2000년 버텼거든요. 그런데 결국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그곳에 와서 이분은 키푸츠라고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정말 성경에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말라리아가 득실거리는 그 불모지, 그곳에 바로 키푸츠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 키푸츠를 통해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곳에 가서 배워온 거죠. 이분은 초대 수상을 지냈고 4회까지 수상을 지냈거든요. 이분은 가히 정말 꿈의 전도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있잖아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랬던 그 시대에 피부색이 달라도 같이 공부하고 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전도사가 됐던 이분, 세월이 흘러서 이분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죠.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생되어지는 그런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니콜라스 크룬누비,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로부터 패망한 그 덴마크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덴마크의 모든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그 불모지와 같은, 황무지 같은 그 덴마크 그 땅을 오늘 어떻습니까? 세계 제1의 낙룡국가가 되게 하는, 그게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된 그분이 바로 그룬투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계몽가였고 교육자였고 또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이분은 정말 꿈의 전도사였습니다. 자, 우리 1차 PD 서밋 가신 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2차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런 라이트 행기가 만들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300년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가 임진왜란 때에 포위당해가지고, 그죠? 전쟁을 일으킨 때였죠. 그러니까 완전 포위를 당해가지고 식량도 없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진주성 안으로 물자를 보내고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구출해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비거라고 하는 거예요. 비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은요 평탄할 때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 어떤 꿈도 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의 속성은 한결같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정말 큰 역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꿈꾸는 자가 나타나고 또 내 꿈을 찾게 되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힘들다고 그러죠. 기업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이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가다듬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찾아주는 일, 이 일이 메나테크 일인데 오늘 이 메나테크가 주는 보상과 비전과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가
보통 사람이 1%의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학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경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E라고 하는 부분은 직장인이죠. 직장 생활하는 분. S는 자영업자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B는 사업가. 또 I는 투자가들입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ES 부분에 있는 그곳에는 95%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이곳에는 돈이 5%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측에는 5%의 사람이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95%의 돈이 이곳에 모여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를 가지게 되고, 그죠? 부자가 되는 거죠. 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대부분 95%가 2에서 4분면에 종사하고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저축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두세 살, 4, 5개월 버티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BI 부분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BI에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분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느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끊임없이 재정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큰 기업들이 다 만들었죠. 두 번째로 나는 그 만들지 못하면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지. 그렇죠? 자, 두 번째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결국 내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꿈만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큰 비전이 있냐? 오늘 이 도표를 보시면요, 2012년에 미국의 월드 비즈니스에서 발행한 내용이죠. 최근 6년 동안 보니까 미국에 50만 명의 100만 장자를 직업을 분류해 봤는데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부동산, 이곳에서 부자들이 많죠. 그리고 금융이겠죠. 2012년이니까, 그렇죠? 1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간다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 업계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참 큰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도 역시 이런 비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럴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경쟁 구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성자 독식의 한마디 구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해 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보문고나 영광도서에 가면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는 한 60년 역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 성공한 사람, 레전드들이 쓴 책들이거든요. 이 책들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를 잘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회사에 일해서 넣고 다시 취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업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요, 일하던 네트워크 회사가 사라진다면 내가 구축해 놓은 모든 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이 회사를 선정하는 것, 알아보는 것, 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바로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웰리스 산업의 선두 기업인 회사고요. 비전이 있죠. 그리고 의학 대체 웰리스 기업이고,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정말 안정된 회사. 회사를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M5M이라는 하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정말 아주 멋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26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글리코 영양소인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어떻습니까? 비교 불가죠. 차별성이 있죠. 그리고 독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올까? 첫째, 돈으로 받는 보상이 있겠죠. 이 보상의 첫 출발은 내가 회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해 본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그것이 점수로 환산되어서 이렇게 500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진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보면은 500점이 나에게 채워지고 내 다운라인에 500점 점수가 4사람이 채워진다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2500점이 되잖아요. 이 500점은 한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버 디렉이라는 직급이 되어지고 나는 30만 원 이상의 어떤 소득이 발생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두 사람에게 권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따라하기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라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6,500점이 발생되면서 ED라는 직급이 되고, 그리고 7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되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15,000점 PB가 되고 실버 1이라는 직급이 되면서 그리고 11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지금 현재의 소득에서 100만 원만 따박따박 생기면 좋겠다 하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조금 더 얘기하는 분은 200만 원만 매월 왔으면 참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실버 ED 되면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골드 ED가 됩니다. 그러면서 230만 원 정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450만 원 PD라는 직급이 되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면 800만 원 연봉 1억이 되는 직급이 달성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실버 PD라고 하는 직급이 달성되면서 정말 연봉 2억이 되는 거죠. 제가 1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직급이 실버 PD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 사업을 했어도 역시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들 종종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버는 돈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번 돈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쇄소득이 되고 연금소득이 되고 상속이 되어지는 시스템 소득이 된다는 것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상이 있어요. 다 PD 서빙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GIP라고 하는 여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GIP라는 여행, 또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여행도 회사에서 이렇게 무료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사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보상도 좋고 특히 매력이 있는 것은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좋은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거든요. 예. 오늘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그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그룹은 바로 TLP라고 하는 컨텐츠, 이 업계에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만든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것만 잘 배우시면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요, 맨하테크 비즈니스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이 참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참 쉽다. 이 일이 참 쉽다. 이건 맞지 않는 일. 이 세상에서 어떤 귀한 것을 얻는데 아주 쉬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참 어려운가? 그렇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럼 뭔데? 나도 할 만하다.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만한 일이다. 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오늘 이 새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데 홍조라는 새거든요. 이 홍조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이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구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앙컷을 지금 현재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수십 종의 춤을 춰요.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춤을 추면서 앙컷을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앙컷이 그 춤에 반해서 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단계가 바로 성공을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로 그냥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컷이 있잖아요. 새끼 때부터 이렇게 성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앙컷에게 춤을 추는데 이 춤을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 춤을 배우는데 5년이 걸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에리고레가 얘기하는 1357 공식이 생각이 나더라고. 자, 그래서 이 홍조라는 새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배워서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아주 장점도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 건성입니다. 뭐든지 빨리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죠? 성실한 자세로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FM대로 정말 이 새가, 그죠? 인내심을 가지고 춤을 추는 프로가 되듯이 이 일에도 정말 전문가가 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맨하탄 비즈니스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실패하는 것도 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스 이분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분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 자, 이분 정말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비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시작.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실천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준 아이디어와 통찰, 전략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이 21가지 중에서 정말 우리 일과 아주 정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 8가지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첫 번째, 큰 꿈이 영혼을 감동시킨다. 두 번째, 정확한 목표를 세우라. 세 번째, 나를 고용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어라. 여섯째, 평생 동안 애써 배우라. 일곱 번째, 최우선 과제에 먼저 매달려라. 마지막 여덟 번째, 아무것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왜 맨하탄 일을 하는가?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요. 세 번째,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나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을 잃은 분 많이 있죠. 젊은 분 중에서도 많이 있고 또 60대, 70대 중에서도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먼저 내 건강이 책임져지고 가족이 뭐 난치성이나 이런 큰 어려움 당하는 게 예방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죠? 또 건강을 찾아주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평생 직업이 되고 평생 직장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 60대 이상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력서 들고 나 좀 일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50대도 힘듭니다. 그런데 맨하탄 그 일은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그만두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오래 하진 않을 겁니다. 99세까지만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참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은, 그죠? 자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산을. 저는 사실 한평생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삶, 이런 걸 연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남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돈이 거기 더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60 환갑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면, 그죠? 이 일을 하면 자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도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고, 또 내가 아는 또 아끼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삶에서 좀 더 보탬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M5M,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렇죠? PD가 되면은 한 달에 400명씩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사회적 기여가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젠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은퇴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제 인생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은 딱 세 가지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문나님 사장님, 문어의 손과 발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문어 한 마리를 사십시오. 사서 숟가락을 가지고 문어 머리를 딱 때리세요. 탁 올라오는 게 손입니다. 두 번째로, 문민영 사장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 이후에 자기 편 삼겠다고 노력하는 거, 이 세상이 참 힘듭니다. 여성들 한 번쯤은 다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되어 있죠. 마음 비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대머리에다가 핀을 꼽는 일입니다. 오늘 우정민 사장님 앞머리에다가 핀을 꽂는 분이 있다면 메나폴 한 통 걸겠습니다.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를 쓰거나 본드를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고 보니 내가 하는 일은 쉬운 것 같다.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내가 시작한 일에 성공할 때까지, 아까 끈기를 이기는 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끈기만 있으면 되는 일, 그 일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